의사가 없어서 대형 병원에서조차 소아과 진료가 중단되고 지역에서는 응급 환자가 의사를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 정부가 이런 필수 의료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오염된 주사기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의료진 3명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 이후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난 전공의들이 후배들한테 권유하겠습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필수 의료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나 큰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의협이 필수 의료 기피의 주된 이유라며 강하게 주장해왔던 사안입니다.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기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차원에서. 하지만 필수 의료 문제의 본질이 아닌 의사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미 의사가 처벌받는 사례를 찾기 힘든데 특례까지 생기면 환자들이 의료사고 책임을 묻는 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문제가 사실 필수의료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간에도 잘 환자들이 입증하지 못했던 의료인들의 과실을 더 좀 덮어주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커가지고. 정부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당초 보도자료에 명시됐던 형사처벌 특례를 의료사고 부담 완화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필수 지역의료에 대해 수가를 더 올려주는 등 보상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대형 병원들이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더 많이 뽑게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08년도에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핵심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원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인천의 유일한 공공의료원. 신장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투석실은 1년 넘게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 80명에서 100명 가까운 분들이 여기를 이용했었거든요. 투석 전문의를 구할 수가 없어서 각 대학병원에도 요청해서 교수 의원이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호흡기내과와 신장내과는 의사가 없어 진료가 중단됐고 순환기내과는 근처 병원에서 매주 하루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 필수 인력에서 20명 정도는 부족하다는 게 병원 설명입니다. 어떤 특정과에는 혼자 전문의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휴가를 가거나 어떤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료를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거의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도 지난달부터 의사가 없어 소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2020년 기준 인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71명으로 전국 평균인 0.79명에 못 미칩니다. 전남이 0.47명으로 가장 부족하고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지역이 평균 이하입니다. 광주와 대전, 울산, 세종에는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이 아예 없고 전국의 공공병원 설치율은 평균 34%에 불과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는 2020년 한 해 약 22,449명으로 추정되는데 매일 62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셈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경북, 대구 등의 치료 가능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경실련이 이런 지표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인천, 전남, 경북 지역이 의료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방병원 필수 진료 과목 폐쇄와 환자 사망 사고는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지난해 말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 이대로라면 2035년에는 의사 27,000명이 부족할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정부는 그러면 의사 수를 늘리자, 다시 말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지난 2020년에도 정부가 추진했다가 의사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접었던 안입니다. 그만큼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준범 기자가 의료 공백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를 시작으로 동네 병원 의사들과 의대생까지 2020년 의사들의 집단 행동.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로다가 스케줄이 그것도 딜레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 저 복장이 안 서지겠어요.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명씩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은 거셌습니다. 잘못된 의사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던 정부 방침은 결국 꺾였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다시 논의하자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다시 의대 정원 확대를 꺼내들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심각해진 만큼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꼭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은 또 필수 의료 확충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 인상 등 처우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아청소년과라든가 그런 지금 진로를 꺼리고 있는 과들의 가장 특징이 다 일이 많고 힘들고 이제 3D에 가까운 그런 건데 그거만큼의 지금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의대생을 더 뽑아도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주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논의 재개 요청이 아직 없었다며 정원 확대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위 인기과라고 하는 비필수 의료 분야로의 집중이 더 심해지고 이는 다시 국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체계 전반의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들은 수가를 올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상당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취약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수가를 올려줘서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옳지 않은 방안. 앞으로 논의가 본격화되면 2년 반 전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